내 영혼이 이제 깨어서 구주를 찬송하네라. 나 찬송하는 제목은 그 사랑하심 한없다.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한없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합동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거룩한 시간, 복된 시간,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의 가치 상승 훈련으로 된다. 개인의 가치 상승, 그래서 훈련으로 평생 15살 이후부터 75살을 해서 10년 단위로 보강 주제를 스스로 가지고 그 주제에 따라서 본인들이 행동하려고 그래서 가치 상승이 과연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그 주제를 가지고 작년부터 넘어오고 있습니다. 45세 되어서 지금 보강 주제를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이라 하는 주제가 49세부터 있다 이랬어요. 그 주제가 이제 주어진 시점하고 지금 현재 그 인류 전체가 당하고 있는 무한폐렴이죠. 그리고 또 무한폐렴을 통한 또 대한민국의 또 입장이 또 일반 국민하고 좀 다른 그런 위치에 있는데 45세쯤에까지 이르러서 노동시장에 대해서 교회 노동시장의 개입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룰 때 이 지금 무한폐렴 자체가 전 인류의 노동시장에 관계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45세라 하는 연륜이 있잖아요. 연륜. 노동시장에 대한 연륜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 노동시장이라 하는 제목하고 더불어서 개인이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개인 가치 상승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이 무한폐렴이라 하는 이 내용을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경험을 가진 또 앞으로 그 경험을 통해서 남은 세월 동안에 노동시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주제로 던져보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무한폐렴은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어떻게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교회 노동시장 개입을 해서 개인의 가치 상승으로 주제를 가지고 나오는 45세쯤에 노동시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볼 때 무한폐렴을 노동시장에 비추어서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무한폐렴을 통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지금 북한하고 남으로 같이 어울려지는 낮은 자리 단계의 낮은 단계 연방제를 실시하겠다. 그거를 지금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국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전혀 이게 그렇게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몇 사람들만 지금 이게 도대체 이상하다 하고는 지금 막 아우성이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일부는 중국대로 이걸 이용하는 것은 또 자기들이 발생을 시켰을 적에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지만은 그 가까이 있는 한국 일본은 그럼 또 어떻게 받아들이냐. 금년 2020년이 일본의 노동시장 발전에 어마어마한 기회가 되어지는 올림픽, 세계 올림픽이 지금 일본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한폐렴 때문에
우한폐렴에 감염된 숫자를 지금 적게 하려고, 즉 전 세계 사람들이 올림픽에 참여하는데 혹시 부정적인 자세를 가질까 해서 이걸 지금 감염자를 검사를 안 한다는 이런 말도 있단 말이죠.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의 노동시장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접근하는 입장에서 봐서 이 우한폐렴은 어떻게 봐야 되냐, 어떤 위치에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고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에요. 국민들은 몰라요. 노동시장이란 자체로 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지금 이 방향이 대한민국 사람들도 그렇고 일본 사람들도 그래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나 수상이 국정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이끄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교회의 노동시장 개입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뭔가 인류 전체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단위 국가에서 바라보든지 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류 전체 아니면 국민 전체가 보는 객관적인 자세가 필요하거든. 객관적인 자세. 이걸 던져줘야 되니까 45세쯤에서 개인의 가치 상승을 바라보면서 이 전 인류가 당하고 있는 이 국가 폐렴, 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이거는 지금요 우리가 분명히 언급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제 개인은 지금 앞에 동영상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은 이런 입장에서 45세 하는 사람들이 이 노동시장을 한다고 하는 교회 노동시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개인 가치를 상승해 나갈 때 지금은 이런 발표한 입장에 있는 여기 이제 목사가 우한폐렴을 노동시장 개입이라는 이 부분의 입장을 가지고 있을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말하겠지만은 앞으로 인류는 계속 되기 때문에 또 45세 되어가는 사람은 수도 없이 인류 가운데 나타날 것인데 그가 있을 적에 우한폐렴과 같은 이런 사태가 날 때 잠잠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노동시장하고 관계 있는 그 내용이 있으니까 대통령도 지금 이 폐렴을 가지고 우한폐렴을 가지고 이 대통령은 이렇게, 일본 수상은 이렇게, 중국은 중국대로, 또 다른 나라는 얼마나 또 있겠어요. 이렇게 본질하고는 다른, 국민들이 당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 우한폐렴에 대한 대처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그 내용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 우한폐렴, 특히 지금 이 우한폐렴을 하지 아니하고 코로나19라 부르거든. 코로나19. 이것도 의도성이 있잖아요. 이거는 세계 WHO라고 하는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유엔의 보건기구에서, WHO에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의도는 도대체 뭐냐는 거지. 노동시장하고 분명히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노동시장 눈으로 이제 교회가 들어서서 보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한단 말이죠. 이 교회가 노동시장의 개입이라고 하는 이 내용으로 이야기한다 할 때는 교회는 참 각 나라 각국에 있는 수많은 상황, 그 입장을 다 말할 수는 없어요. 다 말할 수는 없는데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은 가지고 있어요. 즉 인류사 속에서 나타나는 우한폐렴과 같은 이런 사건, 그 사건이 인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면 노동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지금 있는 우한폐렴이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비춰볼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인류사에서 우한폐렴에 걸맞는 사건이 영향을 미친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사 속에서 이 영향을 미친다 할 때, 우리가 우한폐렴이라 하는 이 내용에 이 어떤 있는 하나의 그 중국에서 일어난 건데, 이게 인위적이다. 우한폐렴은 인위적이다. 우한폐렴이 인위적인데 이걸 감추기 위해서 WHO에서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일반 코로나처럼 지금 위장해 있는 이런 요소가 있다. 그래요? 그럼 이게 왜 우한폐렴이 인위적이냐? 어디서 출발하느냐? 할 때는 이거는 일정한 세력이 우한폐렴을 통해서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그 이득을 누리고자 나타낸 것이 바로 우한폐렴이다. 그러면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이득으로 나타난 또 계기는 또 뭐가 있느냐? 그거는 전쟁,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일정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는 하나의 그 패턴에서 넘어오는 것이 우한폐렴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엔기구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한폐렴을 우한이란 중국이란 단어를 빼버리고 일반적인 코로나 번호 1년 번호를 해갖고 일반적인 코로나처럼 이야기 넘어가려고 하는 요소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일정한 사람이 누군가는 우한폐렴을 통해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또 그 앞에 있는 그 인류사 속에는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유발해서 전쟁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요건이 갖춰지도록 전쟁을 임의로 조작하는, 임의로 발생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다. 이런 것을 따지고 들어갈 때 전쟁을 통해서 이득을 취하는 이런 무리들하고 결탁된 내용이 그러면 인류사에서 언제 시작됐느냐? 그게 있다는 거죠. 뭐 그냥 단순한 상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제일 먼저 시도된 때. 그것은 뭐냐니까 영국과 프랑스에 있었던 전쟁, 워터루 전쟁이라는 게 워터루 전쟁. 그런 내용들을 한번 우리가 지금 2012년 이후에 이 경제 상황의 예측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경제 상황의 예측도 하는데 이 워터루 전쟁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1815년 워터루 전쟁 1815년.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인류 전체가 바라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하나의 어떤 가문 로스차일드가가 저어서 나타납니다. 워터루 전쟁 때문에. 워터루 전쟁은 사실 뭐 간단한 어떤 그 예측이 그야말로 누구든지 예측이 될 수 있는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의 그 소문, 예측을 바꾸는 거죠. 바꿔버린 거예요. 전쟁에 그 당시에 전쟁 자금을 영국 편에 있는 사람하고 프랑스 편에 있는 사람이 전쟁에 드는 경비를 서로 전쟁에서 나오는 이득금이 있으니까 서로 돈 있는 사람들이 투자해가지고 일으킨 전쟁 물자를 갖다 댔는데 그 투자한 돈에 대해서 투자한 사람에서 각자가 승리하길 바라는 그런 입장에 있을 적에 여기에 하나의 유언비어 워터루, 다시 말하면 로스차일드가가 이득 볼 수 있는 프랑스군이 이길 것이다 해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투자한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그러면은 그래서 만약에 영국이 이겨버리면은 영국에 투자한 사람이 그 돈을 다 프랑스에 투자한 사람의
대하면은 그것을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그 목을 다 챙기는 그런 어떤 대비된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방금 설명한 대로 이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이 로스차일드가가 거기에 투자했던 그 돈을 자기가 다 이득금을 자기가 다 얻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전쟁에 전쟁을 혼자서 로스차일드 혼자서 영국의 그 전쟁을 다 치르도록 만들어놓고 이기니까 프랑스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전비, 그 전쟁에 대한 그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그 전부 다 로스차일드가 다 가지는 거예요. 혼자 투자를 다 했다는 거지. 예? 이길 수 있도록 영국이 이길 수 있도록 막 있는 대로 돈 투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프랑스가 투자할 거나 프랑스 이길 거라 해가지고 그 투자 다 하게 만들고 자기 혼자 영국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유명한 로스차일드가가 부상하게 되는 전 세계 지금도 로스차일드가는 전 세계에서 가장 자본이 많고 자산이 많은 그 어떤 가문으로 지금 세계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발판이 되는 거예요. 전쟁에 투자하는 내용에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어떤 계략이 있다. 이것이 가능한 게 돼가지고 이제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쟁이 하려면은 전쟁 무기 소비자가 없어 보니까 전쟁 무기 만드는 사람들이 그냥 내려앉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 사람들을 이득을 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달합니다.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연장에서 이제는 우리가 우한폐렴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정황이 바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우한폐렴을 이용하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그런 시각이 아니고 또 일본의 수상이 취하는 자세도 그런 게 전 세계 국민들이 보는 일반적인 자세가 아니라는 마찬가지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별명 자체가 분명히 인위적인 거로 이것이 돼 있는데 이것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일반적인 명칭이 붙었고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난 내용이 뭐냐니까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인위적인 이 코로나 치사율이 높고 지금 전염률이 어마어마하게 센데 이것이 발생된 지 얼마 안 돼서 나오는 말이 누군가는 이거를 지금 예방약을 이미 국가의 수상들은 다 예방약을 다 맞았다라는 말이 나왔고 지난 주간에 나오는 말은 미국에서 이걸 치료할 수 있는 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약이. 아니 코로나 발생해갖고 지금 전국에 지금 퍼져 있는데 일본에도 그 약이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전 세계 퍼져 있는지 이제 발병이 됐는데 언제 예방약이 치료약이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미국에서 나오고 있고 일본에도 준비되어 있다. 도대체 이게 어찌 된 거예요? 이게 조작이 아니고 이게 인위적인 내용이 아니라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이 교회에서 어떤 자세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서 교회가 그럼 침묵해야 되느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다물어야 되느냐 이게 바로 교회 노동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이 주제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전 인류가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런 거하고 교회가 침묵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갈 거냐 이 내용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서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대한민국 망했답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지난 내용이. 응? 이 대한민국이 망했다. 교회가 필연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고, 우한 폐렴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나타난 상황을 볼 때 대한민국이 망했다가는 이 외침,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이름으로 정광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2019년 6월부터인가 혼자서 그래 하다가 10월 3일 이후로는 전국 국민들 전체를 대상해서 팜플렛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팜플렛. 교회가 개입되어 있는 하나의 구호가 지금 대한민국 망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언급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망했답니다. 그런데 우한 폐렴 때문에 대한민국 망했다는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단순한 참 정광 목사만 하나님 받은 계시로서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그 단어로 나타난 거예요. 다르게 또 우리가 설명하면은 전 세계에 인간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고 돈을 모으기 위해서 국민들의 생명, 인류 전체의 사람들의 생명을, 이거는 생명하고 관계되잖아요.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전쟁도 그렇습니다. 전쟁이 하나 발발하면은 분명히 상대 국가가요, 진 국가는 망한다 하는 이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한 일반 전쟁은 그래도 뭐 복구해주고, 또 이웃 나라들이 나중에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이 지원이 있는데, 이 우한 폐렴이라 하는 이 내용은 인류 전체를 통해서 인간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사건을 일으킨 이 우한 폐렴은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망했다 하고 하나님이 표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이 내용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교회 노동시장 개입에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될 내용은, 한 나라는 그 나라 국력이, 지금 대한민국 국력이 전 세계 10위입니다. 국력이 어떻든 간에 망한다. 간단하게. 우한폐렴 사건이 이제는 처음이지만은, 우한폐렴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했다는 것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망한 것이 기정사실이고, 대한민국 망한 것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그 우한폐렴 아니라 또 다른 폐렴이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이게 앞으로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전쟁도 수도 없이 나왔으니까.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 이번이 처음이고 이제 두 번 다시 없다 이런 게 아니고, 앞으로 계속 나오는 물꼬를 튼 거예요. 물꼬를. 두 번째 우리 교회가 봐야 될 것은 뭐냐니까, 교회 노동시장 개입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한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이게 전제로 봐야 돼요. 전제로. 망한다 할 때, 대한민국에서 망한 걸 돼가지고 우리가 노동시장 자체가 어찌 될 거냐. 앞으로 나라들이 망한다 할 때에 노동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그거를 대비해야 돼요. 내가 가진 노동시장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국가가 망한다. 그러면 그 노동시장은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고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방향은요, 지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먹고 사는 쪽으로 나가야지. 지금 인위적으로
어떤 그 돌연변이도 아니고 유전체를 소위 말하면 바이러스 유전체를 변경시켜 갖고 지금 인간들을 하여금 자연적이 아닌 인위적인 바이러스를 통해 인간들을 죽이게 때문에 이거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 기존에 이렇게 발전되어 있는 어떤 그 참 자기들이 기술이 있다 그래갖고 윤세 받을 정도로 기술되어 있는 이것 자체가요. 그 산업은 이제는 성장을 멈춘다. 그런 산업을 지향하던 그것은 그 나라는 이제는 국력이 있어야 되고 산업이 뭐 참 부가가치가 나라 자체가 GDP가 높아서 상당히 높은 어떤 그 경제 수준을 같이 다 하는 나라에서 주로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그 산업은 한 나라로 하여금 완전히 폭락하게 만들고 그 나라, 망한 나라의 산업은 어디로 지향할 수밖에 없느냐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산업 쪽으로 가야만 된다. 이런 결론까지 우리는요, 세 가지. 대한민국 망했다. 우한폐렴의 노동시장 영향은 대한민국 망했다. 그럼 대한민국 망했다는 건 다음에 폐렴 같은, 우한폐렴 같은 이런 사태 나면 다른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 세 번째, 망한 나라의 노동시장은 어느 쪽으로 줄여갈 수밖에 없느냐. 농산물 계통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아주 기초적인 1차 산업에 줄여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망한다. 이런 내용을요. 적어도 노동시장의 경험을 가진 자는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각을 가지고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 내용은 지금 여기서 얘기했지만 앞으로 2차, 3차 나름대로 이런 그 인위적인 폐렴 사태 뭐 이런 유전체 조작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전염병이 나올 때는 노동시장 개입하는 45세 이상의 노동시장에 대한 영향은 이렇게 보는 것을 한번 그래갖고 나중에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2차 나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해보고 3차 난 것을 비교해봐가지고 노동시장이 과연 그래 가는가 안 가는가 이것도 한번 참고로 비교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난 우한폐렴으로 나타난 대한민국은 지금 문재인 폐렴이라고 일부러 지칭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현재 그 2020년 현재 나타난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인류의 재앙의 내용으로 나올 것인가 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